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매년 목포 항구축제 무대가 되는 사막도는 목포시의 대표 관광자원인데요. 목포시립무용단이 사막도에 얽힌 전설을 춤과 무용으로 표현해 시민들께 선보입니다. 시립무용단의 정기 공연, 사막도 전설이 내리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목포시립무용단 배강원 총예술감독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시립무용단의 총예술감독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자마자 정기 공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30일 날 공연을 막 준비하고 있어서 저녁 7시 반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한참 막 바쁘게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반에 시작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는 목포시와의 인연은 전혀 없으신 걸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어머니가 무용을 하셔서 작은 어머니한테 무용을 배웠는데 그 스승님이 그 목포 시립무용단이 창단해 주신 정영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예향의 도시 목포에 약간 좀 예술적인 혼을 배우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그 전국무용제를 한 다른 경연팀으로 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포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목포시립무용단의 정기 공연 이야기 한번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막도 전설이 내리는 길이라는 공연인데 이 공연의 주제를 사막도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포의 문화 자산은 사막도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서치해서 찾아보기로는 뭐 이난영 선생님의 대표적인 다 아는 목포의 눈물, 네. 목포는 뭐 항구다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사막도의 전설은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인지도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의 사막도는 이제 섬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서 약간 예술적인 조금 정치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치를 춤을 통해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한번 새롭게 부활을 한번 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사막도의 전설을 춤으로 표현을 해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공연의 모티브가 된 사막도의 전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설이 구전되다 보니 조금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말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 이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 한 마을의 청년이 이제 약간 무예 수련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새 처녀가 그 남자한테 이제 홀딱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그 새 처녀를 모두 취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일단 나는 무예를 수련해야 되니 새 처녀는 이곳을 떠나 다른 섬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나는 무예를 수련을 마치고 그 중에 한 명을 정해서 말을 해주겠다. 네. 하면서 여자를 이제 배로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여인 3명의 여인들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여인들은 이제 죽어 그 3마리의 학이 돼서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지금 3개의 봉우리가 생겼다는 게 사막도의 전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대화 시켜서 네. 한국무용 쪽으로 작품을 잘 좀 풀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목포시립무용단에서는 전통무용을 많이 선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직접 창작무용으로 작품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창작물을 선보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춤의 뿌리는 원래는 이제 정통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춤 고유의 정통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소중한 레파토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기 공연에 창작무용을 선보이게 된 2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창작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좋아하는 이유는 표현에 내재되는 약간 자유로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보러 온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았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도 많은 경험을 해야 성숙해지는 것처럼 저 또한 많은 경험들로 성숙해지고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 시립 단원들도 그리고 객석에 참여한 목포 시민들 분도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약간 예술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창작무로 선보이는 이번 정기 공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공연의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학이 된 세 여인이 각자 걸어가는 길의 방향성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메시지와 전달이 조금 같은 상관이 있는데요. 세 마리 학이 가는 길을 통해 지금의 목포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기억에 남는 목포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표현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남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목포의 눈물 가사에서 나오는 오남풍을 각색한 건데요. 네. 여기서는 행복한 목포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술과 지역이 융합된 그런 공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 사막도의 도자가 네. 섬도자가 아니라 길도자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섬은 약간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섬이 이게 고립되어 있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섬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다리가 놓여지고 길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목포의 문화 예술이 더 크게 발전하려면 목포와 대중들의 길이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섬도자가 아닌 그 의미로 길도자를 썼고요. 공연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처음과 끝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각 장의 스토리라인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이제 그 프롤로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막도의 전설을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제가 새롭게 전설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1장은 세 마리의 학이 환생한 여인들이 그리운 님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마리 학이 걸어가는 세 가지의 길을 표현을 했습니다. 무관심 벽에 부딪힌 학의 고뇌, 그리고 오남풍에 맞은 학의 고뇌, 그리고 서른 계곡에 빠진 학의 고뇌. 그래서 이렇게 2장, 3장, 4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학들의 고뇌를 뚫고 다시 날아오르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학들은 끝내 그리움님과 다시 만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작품에서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스스로 걷는 자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제 끝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약간 희망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살짝 각색을 해서 바꿨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목포만의 고유성을 담은 학춤도 직접 창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창작하신 학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학춤을 이제 만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목포만이 가질 수 있는 좀 목포만의 브랜드 좀 춤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산에 가면 부산 그 동네라고 그 이름 명칭이 동네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동네 학춤이라고 오래전부터 그 학춤이 이제 많이 정승되었고 지금은 부산 무용 그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부산에는 동네 학춤이라는 게. 네. 이제 목포는 또 목포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 또한 지금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학춤을 이렇게 잘 만들면 또 누군가가 다듬으면 그 또 목포만에 가질 수 있는 막 약간 사막 학춤 이런 식으로 조금 나중에 목포가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단계는 좀 미흡하지만 점차 다니면서 큰 꿈은 이제 멀리 약간 그 사막 학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막 학춤, 이제 사막도 작품 중에 나온 학춤은 그 진도 살프 장단의 구음으로 돈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으로를 기반하여 진사풀이 장단으로 구성을 하여 총 7박 장단으로 구성하여 작품을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용과 춤을 볼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하지만 네. 또 국악도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특히 한 국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국악인 정승준 님도 이번 공연에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섭외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공연을 하다가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스텝으로 안무로 참여를 했고 이 친구는 이제 노래 부르는 친구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객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막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막 찡 울리던 게 너무 찡 울려서 네. 아 언젠가 내가 쭉 공연을 하면 저 친구와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막 아까 말씀드렸던 풍류대장에서 나왔던 친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작품에 이제 아까 말했던 새 여인의 남자 주인공이 아마 그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1시간짜리 무용 공연이지만 그 친구가 노래를 함으로써 약간 뮤지컬 같은 댄스 뮤지컬이 될 수도 있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약간 허밍이라가 그러니까 노래로 하면 허밍이고요. 네. 이제 국악으로 하면 구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하이톤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의 그런 우리 한국 무용의 그 좀 슬픔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이제 섭외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한국 무용과 국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사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공연인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정기 공연에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1시간짜리 음악을 전체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목포의 눈물 다들 아시지만 너무 이제 또 목포 시민들 분들은 약간 조금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각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가 새롭게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한 곡을 부르고요. 네. 예, 그런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보는 재미와 뿐더러 약간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구음이라는 게 너무 저가 봐도 너무 슬퍼요. 네. 막 애절하게 네. 부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면 귀로 눈으로 되게 아마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포시립 무용단의 정기 공연 사막도 전설이 내리는 길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목포는 한국 문화의 그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근데 지금 모바일 플랫폼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트렌드도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 목포는 사실 조금 거기 트렌드에 맞게 조금 이제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목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도시라 생각을 하고 저는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는 목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목포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목포가 한국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가는 길이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 목포인들이 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무용이라고 하면 예. 스트릿 댄스나 비보잉보다는 거리감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무용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비보이만큼 되게 다이나믹할 수도 있고요. 얘들은 뭐 힙합처럼 음악에 맞춰서 되게 끈너있게 리드미컬하게 춤도 출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막 락키처럼 되게 파워풀하게 막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만 우리 한국 무용은 그 나옷에 나오는 손끝의 느낌 그리고 호흡 그리고 발끝에서 나오는 이 섬세함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아마 한국 무용의 맛을 아마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시립 무용단이 올 한 해를 이 정기 공연을 선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번 정기 공연 어디에서 어떻게 관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2023년 네. 11월 30일 날 그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7시 반에 공연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석 무료로 초대를 해서 많이 분들이 오시면 다 이렇게 좋은 자리로 다 배정해서 공연을 아마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목포시립 무용단과 함께 이번 정기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네.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가장 조금 어려웠던 점보다는 약간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이 올해 이제 11월 1일 날 그 이제 부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원래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랑 새롭게 오는 저가 조금 같이 융합할 수 있을까? 되게 이제 그런 걱정을 처음에 너무 이제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11월 30일 날 거의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한 시간이라는 창작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단원들도 당연히 열심히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 이게 박수 쳐야 소리가 나듯이 네. 단원들과 좀 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이제 가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제가 부임하고 단원들 가서 처음 뵙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라.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전라도 순천 출신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전라도 핏길이는 통하는구나 하면서 뭐 현재는 지금 이렇게 단원들과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그리고 같이 협업한다는 뜻으로 같이 너무 잘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려운 부분 점은 이제 약간 제가 약간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무대가 되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되게 다양해요. 바닥도 그렇고 무대 다양한 세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하는 이런 스태프들이나 크루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목포시 자체에서 지역 주민에서 다 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인원이 크루가. 그래서 목포시에서 공연에 지어진 지원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네. 근데 목포에서 하면 뭐 사람이 오면 그 인건비인데 뭐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무대 크루들은 강주에서 와요. 네. 그리고 조명 크루들은 대전에서 와요. 그럼 다 그 친구들 또 따로 이 차비, 숙박비, 식비까지 다 깨지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저도 이제 목포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목포 지역 주민을 같이 쓰면 너무 좋은데 그 일할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네. 감독님께서는 목포시립 무용단과 이 호흡을 맞추신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맞춰보고 싶은 그런 무대나 공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아까도 말했듯이 브랜드 있는 작품 그래서 사막도에 있는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 소재를 사막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이 끝나면 저도 이제 조금 목포도 여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역사 그 근대 박물관이라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배경이 너무 이뻐서 또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그 무대 형식이 아닌 그 역사 박물관 그 앞에서 뭐 다양한 뭐 교환학단, 뭐 합창단 또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해서 네. 한번 크게 한번 이 그 역사 박물관에서 아니면 우리의 일본 강점기 시대 그런 인물을 표현을 하든 되게 조금 다양한 창작 작품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런가 하면 지역민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목포시립 무용단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제는 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일단은 저 또한 그 무게감으로 공연을 그래도 재미있게 잘 만들어다는 책임감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자긍심도 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이 두 원칙에 입각하여 조금 다양하게 무대와 다양한 연출로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건 그때그때 지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홍보나 창구를 통해 다양한 SNS를 홍보해서 다양하게 알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호남 방송에서도 자주 이제 불러주시면 제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목포는 항구다 하듯이 그리고 목포는 한국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 예술의 중심을 다시 목포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시립 무용단이 1980년대 창단이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멋진 공연들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